안녕하세요. 마이클 신입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어, 일단은 아직 그 테스트 중이고요. 일단은 종목, 저희가 어저께 블로그에 남겼던 종목에 대해서 또 간단히 좀 리뷰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그래도 빠르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매수하시던 분들이라든가 눈여보시고 사신 분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죠. 네. 뉴프라이드는 이제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원래는 이제 타이어 만드는 미국계 회사였어요. 미국 회사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구조적으로도 뭐 사업 타이어 자체가 이미 뭐 거의 포화 상태 이제 그런 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2017년도에 마리아나 사업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진출을 이제 시작하면서 얘네가 이제 뭘 했냐면 그 마리아나 판매점을 인수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리아나 판매점 인수라고 거기에 재배시설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통째로 이번에 또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마리아나 이슈가 이제 앞으로 뭐 제약바이오, IT, 뭐 IoT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된 근데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런 종목들보다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뉴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중 오성첨단 소재, ED, 그다음에 바이오빌,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어떤 회사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진짜 막말로 전혀 관계없는 기계 공작이라든가 뭐 진짜 무슨 종이를 만든다거나 아니 뭐 IT 관련 회사였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뛰어들고 사업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재료나 이슈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이슈거리가 제약바이오, 뭐 IT,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뭐 커넥티드 카, 아니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 지수 주식시장에서 뭔가 좀 대세를 이루기는 좀 많이 힘들고요.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이후에 IT가 잠깐 가다가 빠지고 남북 경협이잖아요.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가 앞으로는 조금 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장이 좀 많이 밀리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남북 이슈 때문에도 많은 변화가 좀 생겼었죠. 앞전에도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는 마리아나라는 종목으로 이제 턴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만들고요. 뭐 ED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ED가 그 사업권을 갖고 왔나 그랬을 거예요. 잠깐만요. ED라는 회사 원래 이제 그 로봇 만드는 회사거든요.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ED라는 회사가 요번에 그 마리아나 관련된 그걸 사왔어요. 마리아나 관련된 그걸 사오면서 마리아나 관련주로 급부상했고 그다음에 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기계 공작이라든가 그 태양광 폴리 태양광 재료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 다시 자리 만들면서 마리아나 관련 종목으로 일단은 좀 턴을 해서 아직까지 상승은 안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 블로그에도 자료 올려왔지만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웅크려 들고 있는 거죠. 주식은 항상 크게 상승 전에는 웅크려서 갑니다. 계속 웅크려야 돼요. 계속 뭐 물량 모아가고 계속 움츠러 들다가 한 방에 이제 튀어 올라가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이라 보시면 되세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수익을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오성 첨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오빌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바이오빌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바이오빌 자체도 마리아나 관련 사업 쪽으로 턴을 해서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모아가는 이제 패턴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얘네들도 보면 근데 한 가지 또 바이오빌이라는 회사 이슈가 있죠. 이건 약간 비공식적인 겁니다. 이제
얘네가 뉴스나 공시를 띄지는 않았지만 그 모 유사투자 자문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자 한다라는 예, 이슈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 바이오빌뿐만 아니라 뭐 바른전자라는 종목도 바른전자라고 한 종목도 최근에 바른 투자 증권인가 바른 투자 정보 회사를 차렸죠. 예, 유사 투자 회사를. 그리고 이제 데코엔이 제가 데코엔이라는 종목도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이 데코엔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터 관련된 그 김종화 스튜디오 인수하면서도 팍스넷이라는 유사 투자 자문사 또 인수를 했어요. 음. 지금 약간 그 뭐 데코니가 인수를 했다고 해서 뭐 종목이 크게 가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일단 요건 이제 부수적인 그 이슈가 뭐냐면 내년부터 뭐 내년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이쪽 바닥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유사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에 그 투자 자문사든 투자 자문사 아니죠 유사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돼야지만 예전에 신고제였다가 이제는 허가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험사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래 방송상에서 좀 차근차근 에피소드라든가 제가 이제 그 겪었던 에피소드 아니면 그 주변에 들렸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유사투자자문사에서도 제가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 발굴이라든가 내가 어떤 뭐 스킬을 가지고 주식을 갖다 운영했던 분들도요 솔직히 혼자 하고 있으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나? 한 마이너스 뭐 10% 20%까지 밀린데 이걸 내가 갖고 간 게 맞나?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나? 그럼 지금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아져요. 누구한테 뭔가 조언을 듣고 싶고 내 종목이 어떤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거 갖다가 알고 싶지만 그거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죠. 혼자 하고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고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이제 그렇게 뭐 유사투자자문사 통해서도 종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종목 진단 의뢰 종목 진단 자체는 이제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개인적으로 혼자 하신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회원 수 자체가 거의 지금 뭐 어떤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회원 수가. 그리고 우리나라 유사투자자문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 몇백 개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회원 수까지 합하면은 못해도 한 50만 명 미만이 50만 명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감원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생명보험사 그 보험회사 있잖아요. 걔네들처럼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서 규모를 키울 수 있고 회사가 이름값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는 거죠. 이름을. 예. 그런 식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거기서 뭔가 제대로 된 뭐 영업이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어필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회사 값어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경쟁적으로 그런 유사투자 자문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사설이 길었죠. 바이오빌 얘기하면서 데코이니도 그렇고 바이오빌도 그렇고 바른전자도 그렇고 그 외 몇몇 회사들도 지금 그런 사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마리아나 시장 자체는요. 제가 왜 이걸 좀 크게 보고 있냐면 그때도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때 제품이 이제 상용화됐어요. 코오롱 티슈진은. 지금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제품은 상용화되고 시판이 되고 있지만 그 매출액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금 딱 보셔도요. 어차피 그 히스토리가 길진 않지만 지금 딱 보셔도 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갖다가 그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빨간색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44,000원대와 31,000원대, 31,800원 사이에서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횡보를 한다고 그러죠. 롤러코스터 하는 거 횡보하면서 가다가 한 번쯤은 뭐 44, 뭐 14, 뭐 1, 그러니까
그 분기별로 매출 어떤 보고를 할 때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온다, 아니 뭔가 좀 이슈가 있다면 그때 한 번씩 좀 터져주거나 그런 패턴으로 가겠죠. 실적 위주로. 그러니까 코론티슈즈는 그냥 저평가 실적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 실적주이기도 하고 앞으로, 왜냐하면은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관절염 관련된 그럼 우리나라에도 거의 몇백만 명 된다고 하죠. 관절염으로 고생하실 분들이. 그럼 이거는 실적 뭐 가치주 이렇게 보시고 갈 수 있는데, 이 마리아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리아나 관련 종목도 이 오성첨단 소재, ED, 뉴프라이드 이 세 회사, 바이오빌하고 네 회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뭔가 실적을 보여준 건 없어요. 뉴프라이드만 유일하게 미국계 회사이기도 하면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 LA 이쪽 그 주에다가 판매점과 재배시설까지 갖춰놨어요. 그리고 그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아나를 판매할 수 있게끔 허가도 받았고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내 이 뉴프라이드가 재배해서 만든 마리아나 그 제품들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이것도 네, 많이 가겠죠. 근데 그게 미국 시장만 보고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이제 유럽하고 몇몇 그 남미 국가에서도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마리화나를 이제 거의 담배처럼요. 옛날에 담배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담배처럼 그냥 기호용 식품처럼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오성첨단 소재를 제가 좀 그 높게 좀 평가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이면서도 카이스트하고 일단은 산학 그 협력, 얘네 이미 투자를 했어요. 카이스트에다가 마리아나를 의학용으로, 그 의학용품으로 개발하자, 의학 제품으로, 그러니까 그 뭐죠, 의약품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한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거를 식약청에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의료용으로 마리아나를 갖다 수입해서 연구로 쓰는 거는 허락해 주겠다. 근데 또 우리나라도 법안 이제 그 통과 그 계류돼 있죠. 올려놨죠. 어떤 의원이 마리아나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제화하자. 이미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상태예요. 그럼 오성 첨단 소재 뉴프라이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ED는 무슨 라이센스를 어디 거를 그걸 받았다라고 아마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마리아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이미 그 유방암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조울증, 우울증인가, 그 정신 질환 관련된 그 분야하고,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유방암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연구에서 이미 그 의학계에서 마리아나 효능에 대해서 이미 속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서는 앞으로는요, 기호식품이나 의료용으로도 마리아나를 갖다가 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아직은 저평가돼, 그러니까 그냥 바닥이에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게 기업 속으로 효능이 발표되고, 그 의학용품이든 미국에 있는 모든 주가, 그 연방이죠. 그러니까 그냥 각각의 주가 아니라 미국 연방 자체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은 그냥 기호식품처럼 마리아나를 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료용으로도 그냥 당연히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리까지 좋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히스토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뭔가 얘네가 이슈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크게 한번 그 2016년도, 2015년도에 한번 최고 신고가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길게 봤을 때는 요 구간이 2017년도거든요. 쭉 모아오고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물량이 일단은 이동안에 쌓였던 물량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동안에 아니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요, 분명히 이 위에 상투에서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미들이. 그럼 그때부터 계속 여기서도 보면은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꼭다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해봐야 여기 수익 보고 여기서 나왔으면 다행이에요, 2016년도에. 근데 분명히 욕심 나기 때문에 매물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물량 못 던졌어요, 개미들은.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팔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부터요, 구간을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요 구간이죠. 맞나요? 잠깐만요. 요 구간이죠. 2015년 10월부터요. 요 정도, 요 라인이죠. 이 매수가에서는 절대 못 팔아요. 보면 요 때까지죠. 거의 2010년 4월이에요. 한 6, 7개월 동안 이어왔다가 매수하고 못 빠져나온 개미들이 이때부터 또 행보타고 있으면은 뭐 손절하든 아니면 또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려서는 그 전에 이쪽 전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개미들의 물량을 갖다가 다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던진다는 거죠. 올리면 던지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요 위에 잡은 사람들은 못 던지죠. 못 던지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량 또 모아간 사람이 있을 거고, 평단 낮추려고 계속 추미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한 번 더, 몇 번 더에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패턴을 보셔도요. 그리고 이슈 자체도 마리아나. 예. 자,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매출이라든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다. 뉴프라이드. 오성첨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일단은 허가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허가를 내줬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재배시설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성첨단 소재는 마리아나 관련해가지고 카이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 집단하고 같이 연구 개발로 이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 의약품으로, 기호용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의료용도 아직까지 그 마리아나 관련된 의약품 사용해라라고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다른 나라들이 이미 효능에 대해서 입증이 되고 상품이 개발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그게 사용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이 마리아나 관련주가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리고 그 다른 이런 뭐 회사들 있잖아요. 뭐 조광 페인트든 뭐 현성막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재료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마리아나 관련 쪽으로 사업으로 턴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식상해요.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상품 나와 있는 회사가 없어요. 몇 군데밖에 없어요. 나와서 상품이 출시가 돼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거나 효능이 입증되거나 제대로 된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거품이 있다는 게, 신라젠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냥 임상만 실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험만. 이거 나오면 대박이다. 그냥 그런 이슈 때문에 간 겁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신라젠도 한번 볼까요? 얘네들도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네요. 뭔가 한번 이슈를 터뜨릴 거예요. 상품이 나올 것 같아라고 한번 뭐 이슈 한번 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다른 쪽으로 턴을 한다든가. 얘네가 막 그 마리아나 관련 쪽으로 또 턴을 할 수도 있고요. 신라젠 요 종목이. 그렇게 해서 재료를 만들고, 그 이미 내가 재료 만들었지만 그게 이미 시장에 그 제약 바이오가 이미 시장에서는 소멸되는 그 이슈다 보니까, 인콘이라는 회사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인콘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그 인콘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좀 찾아볼게요. 제가 모든 회사가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떤 회사고 뭘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다 알진 못해요.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인콘 같은 경우에는 CCTV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가 갑자기 이때 있잖아요. 6월 20일 날 갑자기 그 한올 바이오 파마에서,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의 자회사죠. 그 지분 인수가 최대 주주가 됐어요. 지분 인수해서 한올 바이오 파마에 걔네 그 항암 치료를 만드는 그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때 거의 마이너스 15%. 근데 얘네가 그 사채 발행을 했는데 그거를 미국인가 달러로 사채 발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달러가 우리나라 이제 원화 환율이 강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판단은 그거죠. 이미 그 항암 치료에 대한 이슈는, 제약바이오의 항암 치료에 대한 이슈는 이미 다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온 거죠.
쭉 계속 뺐죠. 어느 정도 자리 만들고 뭔가 좀 더 핫한 이슈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100%. 예. 인코이라는 종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뉴프라이드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앞으로 짧게 짧게 뭐 수익을 내면서 가셔도요. 뉴프라이드 자리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사요. 한 5% 올라갔어. 팔어. 떨어져 또 사. 올라서 또 팔아. 수익 봤어요. 근데 많이 떨어서 이 내가 산 가격보다도 밀렸다. 요즘 밀릴 수 있잖아요. 뭐 2,700원대까지. 다음 추매해야죠.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그냥 바보같이 떨어질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고 평균가만 좀 낮춰놓고 기다리면 갈 종목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차트 보시면 일단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패턴대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뉴프라이드를 저는 적극 추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종목이 메가임디라는 종목이었죠. YBM 넷하고 메가임디. 메가임디. 자, 이거 메가임디입니다.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봐도 딱 봐도 이 상태에서 횡보에 마이너스 뭐 15에서 20%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는 감내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익 나면 5% 수익 나면 팔고 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고 또 5% 올라가면 팔고 이런 패턴으로 가셔야 되는데 메가임들도 마찬가지. 얘네 그거잖아요. 메가스터디 걔네 그거잖아요. 없어졌다. 네, 일단은 지표 추세 지표인가? 그렇죠. 일단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웃기네요. 자, 그래서 메가인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인가요? 11월인가? 수능이잖아요, 그죠? 수능 그리고 또 여름방학 보면 패턴이 자 5월달에 한번 쭉 갔어요. 방학 전이었잖아요, 전 시즌이었잖아요. 그때 한번 쭉 가지고 뭔가 이제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도 그때 공신과 뭐 뉴스 이슈가 있어서 일단은 갔지만 YBM넷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자 YBM넷을 볼게요. YBM넷 약간 패턴 비슷하게 가죠. 일단 한번 추세를 준 거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YB넷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메가임디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데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제 수능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은 그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계약하기 전까지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해야죠. 뭔가를 공부해야죠. 예, 요새 아시죠? 그 내가 뭐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이미 고1 거 선행학습을 해요. 다 그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외국어를 공부하든 스펙보다는 이제 뭔가 스펙을 쌓기 위한 과정이죠. 예, 외국어를 공부하든 아니면 선행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올해 겨울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여름방학 시즌 전이라든가 어쨌든 이 교육에 관련된 종목들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또 하나가 비상교육이라는 회사가 있죠. 비상교육은 이제 중등 교육 그러니까 고등학생 쪽으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어, 왜 이게 어디 갔죠? 항상 있던 게 일단 없으니까 제가 찾아봐야 돼가지고 자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상교육은 되게 좀 이슈가 많았던 회사기도 하고요. 비상교육이 예. 일단은 얘네들도 패턴은 어쨌든 간에 지표가 없어서 여긴가? 여긴가? 예, 장마감 10분 전이네요. 하여튼 이런 교육 쪽 회사도 앞으로 시즌별로 해서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은 경동 나비엔 경동 나비엔
많이 갔죠. 그 전 많이 가 있죠. 근데 올 겨울은 아시죠? 올 겨울은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안에서 갖고 가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우상향으로 크게 지금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2018년 2월이죠. 또 거의 가을 겨울에 좀 많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턴에서는 충분히 짧게 먹으면서 가신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어저께 제가 올렸던 뉴프라이드랑 그 다음에 메가임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나 관련된 내용들, 교육 쪽 관련된 내용들 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게 좀 방송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게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용들만 좀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뭐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보시고 이제 패턴 제가 이제 항상 추천했던 종목도 보면 패턴이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런 패턴들의 종목들만 보고 들어가도요. 충분히 짧게 수익 보시고 또 뭐 이런 뉴프라이드라든가 오성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거 그다음에 크라운 헤트홀딩스 크라운 제거 이런 종목들은 우성 사료도 이제 남북 경협지기 때문에 어떤 실적보다는 그냥 어떤 이슈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당연히 그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장기 투자하는데 그런 거 넣겠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가치 투자라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냥 짧게 먹는 것들은요. 어떤 종목 들어 상관없어요. 저는 보통 그 에스텍스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진짜 짧게 먹고 나오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어요. 지금 또 이슈도 있고 에스텍스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매각 협상 계속 진행 중이죠. 그리고 어차피 STX는 종목이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STX 중공 같은 경우에는요. 중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정부에서 이걸 살린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공적 자금 들여 은행 돈 막 공적 자금 들여가지고 이걸 갖다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상폐시켜요? 아니죠. 예전 AIG 그룹 사태 아시죠? 2008년도. 걔네가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위기의 주범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정부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텍 중공업 상폐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상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에스텍 중공업이 매각의 가닥을 잡고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 갖고 갈 수 있게끔 가능하고요. 짧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더더욱. 예. 요번에 한번 좀 오늘 한번 좀 추세 나왔었죠. 16%까지. 이거는 에스텍 중공업은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종목 안 가리면 들어가서 돈 버세요라고 이제 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요거는 어차피 요 상태에서 계속 더 한번 좀 추세 타고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크게 가겠죠. 어느 정도 뭐 매각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인수를 하겠다 하면 그 전에 크게 한번 좀 튀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좀 빼다가 그 인수한 그러니까 인수자죠. 인수한 회사가 어느 정도 이 에스텍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뭔가 그 매출을 막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전에 또 영광을 누려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라든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뭐 정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보를 일반인들은 당연히 얻기가 힘들고요. 보통 세력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뭐 그 사주든 아니면 거기에 뭐 주담이든 있잖아요. 주식 담당자한테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얼핏 듣고 요거 이제 좀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런 회사들하고 약간 좀 짜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히스토리 갖다가 잘 보고서는 들어간다면 짧게 먹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일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방송이나 이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블로그 제 거 보시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 야옹 투데이 오시면은 종목 추천해드린 것들 다 올라갔어요. 다 돈 버셨을 거예요. 예, 수익 다 났습니다. 안 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수익 다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루 이틀이든 2, 3일 있다가 그 종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 이렇게 좀 남겨드릴 거니까 뭐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뭐 제 그 블로그에 있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쪽지나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거 좀 간단히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을 제대로 이제 조금은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다른 좀 일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휴를 통해서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은 이거는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공짜로 돈 버시는 거예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제가 드린 종목들 그냥 사시면 돈 버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그냥 갖고 있으면 5% 그냥 수익 다 났습니다. 예. 다 났어요. 2, 3%든 5%든 수익 다 보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는 거 없습니다. 유진투도 800원대까지 밀렸다 지금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2, 3%, 3, 4% 그때 910 얼마 920원대 사신 분들도요. 예, 충분히 5%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아니면 갖고 계셔도 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그 실생활에 좀 관련해 가지고 그 조금 더 유익한 교육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거예요.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제 그 마이크신 예, 들어오셔가지고 주식 뭐 관련된 방송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컨텐츠들 개발해서 이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독 그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알림이 가서 제가 이렇게 좀 장중에라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거 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참여할 수가 있으시니까 구독 누르시면 알림 뜨는 거 아시죠? 알림 그 신청 이렇게 알림 켜놓으시면 자동 켜지겠지만 그러면은 볼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또 종가 됐으니까 종목은 이제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SK 네트워크스 이게 이제 아시죠?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사업을 허가를 할 거야, 할 것이다, 하고 싶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전에는 항공사, 그러니까 그 저기 어디냐 국세청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일단은 굉장히 반대를 했죠. 항공사 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왜냐면 번거 막 복잡하니까 기내 면세점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입국장에 그 면세점 있으면은 그 관련된 세금 뭐 이런 것들 복잡하니까 아우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시작하려는데 SK 네트워크스가 그 면세 사업 쪽으로 원래 뛰어들었다가 몇 번 고배를 마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얘네들도 분명히 참여를 하려고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딱 참여가 돼서 얘네가 사업권을 따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슈는 그 전에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쭉 타고 가다가 얘네가 그 면세 사업의 어떤 일부분을 땄어. 그러면 이거는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가는 건 얘네가 그걸 통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슈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10종목이면은 8, 9종목은 다 똑같습니다. 이미 이슈가 딱 터지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가 최고점까지 갔다가 이슈가 해결되고 나면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상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계속적인 매출을 갖다가 발생시키고 회사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또 틀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리텔링 히스토리 이런 거 갖다가 그 잘 생각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SK 네트워크스를 블로그에다 일단은 글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좀 전반적인 또 내용도 남겨놓을 테니까 보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씨 이제 솔릭 이제 올라온다고 하니까 태풍 피해 없이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